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살면 다르게 살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10대에서 90대까지의 살면서 후회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후회가 있더군요. 젊은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고민을 해결하고 앞으로 인생에서 후회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회를 들으면서 지금의 걱정을 좀 덜고 앞으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나 싶기도 하네요. 살면서 조급하거나 슬프거나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헌신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후회하기도 하죠. 노년에는 후회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재미없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기어코 후회하게 됩니다. 삶이 다 끝나갈 때쯤 돼서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거나 일을 너무 많이 했다거나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가족, 사랑, 건강, 행복 같은 것들 말이에요.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99%가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이에요. 가족이나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돼요. 나중에 되면 그런 선택을 후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디서 일하는지가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요. 그리고 한 해에 2주 정도는 휴가를 가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보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면 좋겠죠. 세 번째로,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이에요.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왜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나그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주말에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멀리 살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후회하지 않도록 합니다. 중요한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지니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더 늦기 전에 표현해보세요. 5번째로, 오랜 친구와 연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특히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일할 때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만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게 돼요. 저녁이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멀리 살면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6번째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후회합니다.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관심 있는 과목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이런 일들은 야근을 하거나 소파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7번째로, 여행을 하지 않거나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휴가를 쓰거나 회사에서 일을 미리 끝내고 집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좋죠. 어떤 일을 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욕구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조금만 나쁘게 말하면 화가 나거나 슬퍼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고 화내거나 설명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남들이 착하다고 해주면 좋은데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일을 하다가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남들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편하다는 것도 지금 보면 나를 괴롭히고 흔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계속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남들은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더 싫은 소리를 듣거나 괴롭힘을 당하기 쉽죠. 학교를 고르거나 일을 고르거나 할 때도 남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은 없고 남들의 인생만 산 것 같습니다. 조언이나 도움은 좋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면 언젠가는 힘든 시간이 옵니다. 인생에서 나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많이 헤매게 됩니다. 인생에서 나를 찾아야 하는 시간은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른이 되고 돈을 벌고 살다 보면 이게 인생인가 싶습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몸도 안 좋아지고 죽음도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더 슬프고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간절해집니다. 나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요. 생각해보면 남들의 생각은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자랐으니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막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착하다고 해주면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맞추고 살다 보니 나를 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신경 쓰였던 사람이 10년, 20년 뒤에도 기억날까요? 아마도 잊혀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남들의 생각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너무 맞추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갈등을 피하거나 비난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남의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방종하거나 남의 말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들어두면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으니 귀담아 들으세요. 노인들이 살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70살 때까지 살아보니 20년 더 살 수 있다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 놀랐습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때가 제일 젊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고 나서 가장 아쉬운 일 중 하나는 도전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위태로운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배워보거나 취미를 찾아보거나 외국어를 배워보는 것입니다. 돈만 벌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의 일을 열심히 해보지 않은 것도 아쉽습니다. 지금은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몰랐던 사람이 1년 후에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전에 엑셀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3년 전에 영어를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우는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안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진짜로 나이가 듭니다.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인생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일하느냐, 가정하느냐로만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작가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승진하거나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 가족과 멀어지거나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나처럼 하지 말라고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노력하면 승진이나 돈으로 알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당장 보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정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작가도 다음 책에서는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시간이 없어도 짜증내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전화도 자주 하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기뻐할 겁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못해준 것, 가족과 여행을 못 간 것, 아버지와 대화를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바빴다, 일 때문이었다, 쑥스러웠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놓치게 됩니다.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반나절만 근처에 다녀오거나 시장에 같이 가보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같은 건 꼭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근무 시간이 달라서 대화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나 문자로 인사라도 하세요. 그냥 작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도 후회는 남습니다. 많이 해도 후회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50살이 넘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쉬기 시작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쉬기 전에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쉬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너무 일찍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기 시작하자마자 돈을 많이 쓴 것이랍니다. 세 번째는 쉬면서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해 놓은 돈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쉬면서 할 일을 못 찾은 것이라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후회가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쉬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건강, 돈과 생활,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 쉬는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돈과 생활과 관련해서는 돈을 더 모아두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었답니다.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랍니다. 그 외에도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던 것, 부부간 대화가 부족했던 것,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것, 친한 친구가 없는 것, 회사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두지 못한 것, 봉사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 부모님과 대화가 부족했던 것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쉬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치아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걷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은 것, 좋은 의사를 찾지 못한 것,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 자주 웃지 못한 것, 건강검진을 자주 하지 않은 것, 빨리 병원에 가지 않은 것, 피부 관리를 하지 못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돈과 생활과 관련해서는 노후에 쓸 돈을 모아두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행을 많이 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을 따지 못한 것,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것, 다양한 일에 도전하지 못한 것, 더 공부하지 못한 것, 병과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던 것, 부부간 대화가 부족했던 것,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것, 친한 친구가 없는 것, 회사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두지 못한 것,
봉사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 부모님과 대화가 부족했던 것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는 쉬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만나보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후회였다고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줄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는 쉬는 사람들의 후회 목록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인간적인 삶의 가치들도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규칙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프면 삶의 희망도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하고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은퇴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은퇴 후에도 50년 이상의 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에 노후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여가 등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미리 계산하고 그에 맞게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면 여가 자금을 더 준비해야 하고 의료비가 많이 들 것 같다면 의료비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계산을 도와주는 상담을 전문가와 함께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현재의 소비와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자녀 교육, 부모님 공양, 내 집 마련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지출 원인 중 하나가 자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적인 측면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가 필수입니다.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과식과 과다음주를 피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과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은퇴 전부터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지역사회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다른 연령층이나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남성은 자녀와 배우자와의 대화를 많이 하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 살림을 익혀두고 혼자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줄이고
남편이 은퇴 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가적인 측면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최소한 2가지 이상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독서, 요리, 정원 가꾸기 등의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도 은퇴 후의 여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보다는 지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퇴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전에 노후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여가 등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모두 듣고 마음에 새긴 분들은 분명 좋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